43번 끈의 한쪽 끝을 시작점으로 해서 10cm마다 파란색 점을 찍고 8cm마다 노란색 점을 찍어요. 그럼 10cm 간격으로 10cm, 그 다음 또 10cm 해서 늘어나죠. 8도 8cm, 8cm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큰 수를 구하는 거죠. 큰 수를 구하면 배수를 구해야 되죠. 근데 처음으로 같은 곳에 찍을 때, 그러니까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10하고 8하고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 5, 10, 2, 4, 8.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3개를 곱하면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 40cm가 될 때 둘이 같이 처음으로 같은 곳에 찍게 되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파란색은 10씩 가죠. 여기 지점이 40이 됩니다. 노란색은 80 가니까 5, 8에 40. 여기 부분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같은 곳에 찍히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 점은 4개, 노란색 점은 5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관련이 있어요. 정선이는 2일마다, 민호는 5일마다 운동을 하죠. 2일마다 운동하면 2일, 또 그 다음 4일, 이렇게 이틀씩 가는 거죠. 5일마다 운동하면 5일, 10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배수고, 이때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7월 1일에 같이 운동을 했어요. 7월 1일. 같이 운동을 했다면, 정선이하고 민호죠. 7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운동을 모두 몇 번 같이 했는가. 7월 1일부터. 그러면 최종 배수를 구해야 되죠. 근데 2일하고 5일이 나눠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는 뭐 1로 할 필요 없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10일 간격을 따지면 7월 1일 했으니까 10일 있으면 7월 1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7월 21일이 되고, 그 다음은 7월 31일이 되는데 7월 1일, 31일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7월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4번을 만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5번 54와 81을 어떤 수로 나누면 두 수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누는데 두 수 모두 나눠 떨어지니까 당연히 작은 수로 나눠야 되죠. 약수, 나눠 떨어지는 약수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떤 수 중에서 또 가장 큰 수니까. 약수는 두 수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를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54하고 81에 약수를 구하면 2는 안 되고 3으로 하면은 3, 1은 3, 3, 8에 24, 3, 2, 6, 3, 7에 21. 또 3으로 되죠. 3, 6에 18, 3, 9, 27, 3, 2, 6, 3, 3, 9.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 공약수는 이쪽을 다 곱하는 거니까 3을 3번 곱하면 27이 답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는 100에서 150 사이에 있는 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로 나누어도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네요. 그렇죠? 어떤 수가 여기 있으면 5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 나눠 떨어지니까 5와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어떤 수는 배수가 되니까 결국은 이 최소 공배수 구해서 늘려보면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늘려보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배수는 6하고 5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둘이 곱하면 되죠. 30이 됩니다. 그럼 30을 늘려서 100하고 150 사이를 찾으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3 하면 90이니까 4 하면 되겠죠. 그럼 120이 되죠. 30 곱하기 5 하면 150이 되니까 안 되니까 120이 답이 됩니다. 47번 기역에 알맞는 수를 구하시오. 기역에 알맞는 수요. 기역은 나누는 수죠. 예를 들면 기역을 16을 기역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여기 몫이 있겠죠. 몫이 있고 기역하고 곱하고 곱해서 여기 네모에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가 4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12가 와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면은 22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4면 여기에 오는 수는 18이 됩니다. 그러면 기역이라는 수는 12하고 18을 다 나눠 떨어뜨리는 수죠. 12하고 18 기역 곱하기 몇 하면 12가 되고 몇 하면 18이 되니까 다 나눠 떨어뜨리는 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6이 답이 됩니다.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 1, 2, 3, 6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1, 2, 3은 요 4보다는 큰 게 나와야 됩니다. 4보다는 큰 수가 나와야 돼요. 꼭 주의하세요. 48번 10으로 나누어도 2가 남아요. 14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구하시오. 두 자릿수예요. 어떤 수에서 1번 단계를 보면 2를 뺀 수는 10과 14의 배수가 되겠죠. 배수가. 이쪽을 지우고 설명을 하면 10으로 나누어 10으로 어떤 수를, 여기가 어떤 수예요? 10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예요. 그리고 14로 나누어도 나누어도 2가 남는 수예요. 나머지가. 그러면 약간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 네모에 있는 수는 14하고 11 곱하기 몫이 있을 테고 그 몫이랑 곱해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가 2니까 여기 있는 수는 이 어떤 수에다가 빼기 2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얘가 뭐 22라고 치면 22라고 하면 이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20이 되는 거죠. 2를 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에서 2를 뺀 수는 10과 14에 이렇게 하면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배수인 거죠. 배수. 그래서 공통 배수니까 공배수라고 하는 거죠. 공배수가 답입니다. 1번의 답은. 자, 10과 14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인 거죠. 최소 공배수인 거죠.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더 이상 안 되죠. 다 곱하면 70이 됩니다. 70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면 지금 2를 빼서 나온 수죠. 2를 빼서 이렇게 나온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는 2를 다시 더해야 돼요. 7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어도 2가 남고 14로 나누어도 2가 남는지 실제로 나누어서 반드시 검증을 하세요. 답은 72가 답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 어떤 수는 30의 약수예요. 첫 번째 단계가 30의 약수를 구하는데 약수가 많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는 게 낫겠죠. 31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1은 2, 6에 12, 2, 8에 16, 2, 4, 8, 2, 는 4 이렇게 2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래서 2가 5개니까 한 개를 더해서 약수가 6개네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 1 곱하기 32 2개 나왔고요. 2 곱하기 16 4 곱하기 48이 32죠. 그래서 6개를 다 구했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약수를 모두 더하면 31인 요 하나하나가 약수를 다 더하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32의 약수는 다 더하면 뭐 32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수가 되죠. 2, 4도 해당되지 않겠죠. 다 해당되지 않고 16하고 8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16은 1 곱하기 16 2, 8에 16, 4, 4, 16이니까 4는 한 번 쓰게 되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은 31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4, 5, 6, 7 15가 되죠. 8까지 다 합치면 15에다 16을 더하니까 3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는 16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객관 2번만 만약에 물어보게 될 때는 이 약수 중에서 큰 수를 몇 개 구해서 얘네들의 약수를 구해보는 게 낫겠죠. 다 약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50번 성준의 집 앞에서 수영장 가는데 버스가 8시부터 12분 간격이에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버스는 모두 몇 번 출발하는가 돼 있죠. 12분 간격으로 계속 출발을 하니까 12분 간격으로 출발하니까 12분의 배수로 생각하면 되죠.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 구하기. 8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8시에 출발하고요. 그 다음 8시 12분 그 다음 8시 12의 배수니까 24분 그 다음 8시 또 12를 더해주면 36 또 8시 12 더하면 48분 또 12를 더하면 8시 12 더하면 60분이니까 얘는 9시가 되는 거지. 9시가 되는 거지. 9시 문제에서 9시까지라고 했죠. 9시까지니까 8시부터 9시까지니까 버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출발하는 거죠. 6번이 답이 됩니다. 51번 수민이하고 윤서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카드의 수를 맞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읽고 수민이 카드의 수는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1단계는 7보다 크고 17보다 작아요. 7에서 17 사이에요. 사이에서 3의 배수를 찾는 거예요. 3의 배수. 뭐 3의 배수는 찾기가 쉽죠.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이니까 3개밖에 없죠. 이게 3개가 답이 되죠. 수민이의 카드의 수를 이 셋 중에 하나죠. 자, 읽어보면 내 카드의 수를 맞춰봐. 7보다 크고 17보다 작아. 이미 했죠. 또 다른 설명은 없어. 3의 배수이고 72의 약수예요. 72를 나눠 떨어뜨려야 되니까 72 나누기 9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72 나누기 12 72 나누기 15 그래서 나눠 떨어뜨려야 되니까 8, 9, 70이니까 나눠 떨어뜨리죠. 9라는 수는 일단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수는 홀수라고 했어요. 홀수도 맞습니다. 12는 짝수니까 바로 안 되죠. 15는 홀수긴 홀수인데 71을 나눠 떨어질 수 없죠. 얘 끝자리가 5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정답은 9가 됩니다. 52번.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기역과 니은의 합. 42와 63의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죠. 기역, 니은 각각 더하기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기역의 최대 공약수는 21입니다. 니은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더 이상 안되죠. 다 곱하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21 더하기 18을 하면 되는 거죠. 39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53번 과일 가게에서 사과 24개 하고 배 36개를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24하고 배 36개가 전체 수예요. 전체 수보다 작은 거를 구하는 거죠. 나누는 거니까. 그럼 최대 공약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 24와 배 36 반드시 명칭을 쓰세요.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한 번에 떨어지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64, 24, 66에 36 2는 4, 2, 3, 6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12가 나눠주는 사람의 숫자도 될 수 있고 이 봉지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많이 했죠. 그럼 한 봉지에 어떻게 담으면 되는지 이 숫자들이 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수입니다. 한 봉지에 사과 2개, 배 3개를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봉지가 되는 거예요. 요 수를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 있는 24하고 3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봉지 한 개에 5,000원씩 받고 판대요. 그럼 판매 금액은 모두 얼마냐? 판매 금액은 12봉지니까 5,000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는 5 곱하기 12 하면 되죠. 5, 20, 5, 1은 5, 60이죠. 60 쓰고 이 공 3개 붙이면 되죠. 6만원이 되네요. 판매 금액은 6만원. 이렇게 답이 됩니다. 54번 선우와 지호가 각각 다음 같은 규칙에 따라 구수를 25개를 놓는데요. 같은 순서의 초록색 구수를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지. 자, 초록색 구슬이 보면은 선우는 노랑색, 이 초록색, 노랑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죠. 그럼 2개씩 반복이 되죠. 지호는 주황이라고 할까요? 주황, 초록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3개씩 반복이 됩니다. 그럼 2하고 2개씩 반복되고 3개씩 이렇게 반복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최소 공배수 자리에는 초록색 공이 다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6개니까 맞죠. 최소 공배수가 하면 뭐 안 되면은 그냥 2개 곱하면 되니까 6인 거죠. 최소 공배수가. 그러면은 6의 배수 자리에는 모두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총 25개씩 놓는다 그랬죠. 25개까지 놓는 거니까 25까지만 가면 6, 6이 12, 6, 3, 18, 6, 4, 24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25까지 초록색 구슬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지 여기는 4번이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55번. 56과 12의 공배수 중에서 공배수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56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2를 하면 2는 4, 2, 8에 16, 2, 6에 12. 또 2 되죠. 14, 3.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하죠. 쭉 다 곱하면은 2는 4, 4, 3, 12. 2는 4, 4, 1은 4, 4, 4, 16. 56 곱하기 3 하면 6, 3, 18, 3, 5, 15, 168. 엄청 큰 수가 되네요. 168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럼 600에 가장 가까운 수, 이거 조심해야 되죠. 600에 가장 가까운 수 하면은 이쪽에서 가까운지 이쪽에서 가까운지. 그래서 600 근처를 구하면은 168에서 5 정도 하면 5, 8에 40, 5, 6에 30, 5, 1은 5 하니까 840 엄청 큰 수가 나오네요. 여기서 168을 한번 빼보면 한 번 168 빼도 안 되겠죠. 두 번 빼야 되니까 168 곱하기 한 3을 해보면 되겠네요. 3, 8에 24, 3, 6에 18, 2 올라가고 0 되고 3, 1은 3, 504가 됩니다. 그럼 504에서 504죠. 여기서 168을 더하면 168 곱하기 4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 8, 90, 2가 돼서 하나 놀아서 7, 672가 되죠. 그럼 이쪽 수는 600보다 큰 거는 672. 그럼 차이를 구하면 여기는 72 차이 나죠. 여기는 차이 구하면 96 차이 나네. 96.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수는 672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56번) 톱니수가 60개인 톱니바퀴와 톱니수가 40인 톱니바퀴가 맞물려 톱니바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톱니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맞물려 돌아가죠. 하나는 60개예요. 톱니수가. 하나는 45개예요.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처음 맞물렸던 곳에서 다시 맞물리려면 톱니바퀴는 적어도 나는 얘가 가고 얘가 납니다. 나는 몇 바퀴 돌아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세요. 이게 도는 거니까 60, 그 다음 한 바퀴 뭐 120 이런 식으로 돌죠. 그렇기 때문에 60, 120 이렇게 돌기 때문에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배수를 구해야 됩니다.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겠죠. 그래서 60과 45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5, 1은 5, 5, 9, 45, 3, 42, 3, 3, 9. 더 이상 안 되죠. 다 곱하면은 5, 4, 20 하면 20이죠. 3 하면은 9가 되니까 90에 180이 됩니다. 180번째 이 톱니가 물리면 180번째에서 다시 원래 물렸던 톱니가 다시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는 180이 되려면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바퀴 돌아야 되죠. 나는 45에서 180이 되려면 여기는 숫자를 쓰면 됩니다. 항상 4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4 하면 180 되죠. 그래서 나는 적어도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 45 곱하기 4에서 180이 되니까 4바퀴가 답이 됩니다. (57번)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다음 같은 수를 완전수라고 불렀습니다. 26부터 2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완전수를 구하죠. 완전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수입니다. 완전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중학교 과정의 완전 제곱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6은 완전수인데 6의 약수는 6을 제외한 1, 2, 3을 더하면 6이 되는 거. 요거를 완전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6부터 2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26의 약수를 구해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1 곱하기 26, 2 곱하기 13. 다행히 많지가 않네요. 근데 26은 제외해야 되니까 나머지 다 합치면 1, 2, 13 다 합치면 16이 되네요. 자, 27은 3, 9, 27이죠. 1 곱하기 27, 3, 9, 27. 또 되는 게 없죠. 그러면은 27을 제외해야 되니까 1, 3, 9 다 합치면 13이 되네요. 28, 2, 1은 2, 2, 4, 8, 2, 7에 14. 그러면은 약수는 1 곱하기 28, 또 2 곱하기 14, 또 4 곱하기 7, 이렇게 6개가 됩니다. 그러면 28을 빼야 되니까 나머지 합쳐보죠. 이렇게 합치면은 11, 12, 13, 14, 14, 13은 28이 되죠. 그럼 28은 이게 완전수가 되네요. 자, 29는
29는 소수 같네요. 이게 뭐 해도 기본적으로 2, 3, 5, 7이죠. 2, 3, 5, 7 해도 하면 뭐 되는 게 없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29니까 자기 빼야 되니까 1인 거죠. 이렇게 16, 14, 28, 1 이렇게 답이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이 중에서 완전수는 28이 완전수가 되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10간 12지 10, 요 10개, 요 12, 12개예요. 내용이 쭉 있죠. 이거 갖고 해의 이름을 과거에는 나타냈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계면연이 되는 해는 몇 년도인지 구하시오. 톱니바퀴 그 맞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똑같이 올려면은 얘가 10개고 10간이죠. 얘가 12지니까 12개면 최종 응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반복되냐면 10하고 12. 더 이상 안 되죠. 60이죠. 그래서 60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럼 2023년 이후에 처음으로 계면연이 되는 해는 몇 년도입니까? 그랬죠. 계면연이 2023년이 계면연이에요. 2023년이 계면연이면 그 다음은 60년 후에 계면연이 되겠죠. 발음 힘드네요. 계면연. 그래서 2023에다가 6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3, 6, 7, 8 2083년이 답이 됩니다.